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도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멜번의 신규 지역 감염 1명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54세 남성으로 4월 3일 중국 상하이에서 퍼스에 도착해 머큐 호텔에서 14일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같은 호텔 6층에 머물던 영국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4월 21일 멜번에 도착하기 전 카레디니아의 퍼스 교회에 있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머물렀고요. 레스토랑과 수영장, 대학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5일 동안 잠재적인 전염성을 지닌 채 퍼스에서 시간을 보낸 건데요. 그와 함께 머물고 있던 친구도 이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서호주 총리 마크 맥고와는 3일간 스냅 락다운에 들어가며 23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필수라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드니 공항에서는 현재 엄격한 검역이 실시되고 있고요. 뉴질랜드와 퍼스와의 트래블 버블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는 퍼스에서 멜번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한 250명 이상의 승객을 강제 격리 조치했고요. 퍼스 대도시 지역과 필 지역은 코비드19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 후 레드존으로 선언됐습니다. 한편 NSW주에서는 오늘 오전에 승무원 13명 중 1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게코산 벌크 선박에 탑승했던 시드니 항만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 기사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항만 노동자 15명 중 11명에게, 즉 대다수에게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게코산 벌크 액체 선박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시드니 포트 보타니에 정박했고요. 승무원들 중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안에 시드니의 15명의 항만 노동자들이 일상적인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배에 탑승했고, 다행히도 모두 개인 안전 보호 장비인 PPE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외 4명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쯤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는 설명란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8시까지 지역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4월 8일부터 11일 증상을 보인 3명의 가족이 지역 감염으로 분류된 일이 있었습니다. 시드니 시티타운홀에 위치한 아디나 아파트먼트 호텔 12층에서 격리 중이던 3명의 가족이 격리 호텔에서 감염돼 뒤늦게 지역 감염으로 분류된 건데요. 이 3인 가족은 호주에 귀국했을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4월 8일에서 11일에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같은 층에 머물렀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4인 가족에게 전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족은 별도의 특별 보건 숙소로 옮겨졌고요. 또 다른 지역사회 감염 위험은 다행히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코비드19에 감염된 남성이 격리했던 호텔이죠. 퍼스의 머큐 호텔에 격리 중이던 어린아이와 엄마가 같은 층의 다른 가족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또 퍼스에서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귀국한 남녀가 15일 양성 판정을 보였고요. 그 다음 날 영국에서 도착한 여성과 그의 4살 난 아기가 12일 이후에 양성 판정을 보인 건데요.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한 두 가족은 회복될 때까지 같은 곳에 머무를 계획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같은 층의 투숙객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잠재적인 노출 기간 동안 인접한 방에 있던 투숙객은 14일 격리가 더 요청됐다고 하네요. 정말 이번 한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시끌벅적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귀국자들 중 감염 사례가 높은 출신국은 인도로 인도에서 귀국한 사람들에게 많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들이 다른 격리 투숙객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호주는 인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30% 단축할 예정입니다. 모리슨 총리는 고위험 국가의 목록을 곧 발표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 더 많은 항공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위험 국가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에 PCR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해야 하는 새로운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사람들이 14일 동안 고위험 국가에 있었다면 그들은 코비드 테스트의 일반적인 유형인 PCR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앞으로 경유를 한다면 경유지에서 3일 정도 머무르면서 호주에 출발하기 전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호주 시민과 주민, 그 가족만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인도에서 시드니로 가는 항공편이 22일을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업데이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180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예방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예방접종 출시와 동시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뉴질랜드와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각이 화이자 백신이 보건의료 종사자와 같은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지정될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5월 30일부터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특수호흡기 병원에서 도입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고 5월 17일부터 GP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방금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런 소식이 또 있었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혈전 사례 3건이 또 보고됐다는 건데요. 다행히도 이들 3명의 환자는 안정되고 회복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들은 35세 NSW주 여성과 49세의 퀸즐랜드주 남성, 80세의 빅토리아주 남성이고요.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관련성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철광석 소식입니다. 호주의 큰 산업 중에 하나인 철광석. 그동안 호주 철광석 시장이 좋지 않았죠. 중국의 호주 철광석 제한도 있었고요. 하지만 호주의 철광석 가격이 높은 수요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중국의 최대 철강 생산지인 탕산시는 중국 북부에서 몇 주 동안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해 지난달 환경오염 완화를 위해 철강 생산을 제한해 왔고요. 이로 인해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시장은 그와 다른 강한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탕산시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산업체들이 가동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어 중국의 철강 마진은 매력적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주요 기업들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이 같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호주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이어서 파워볼 당첨에 관한 소식입니다. 20일 밤 8천만 달러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2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NSW주와 ACT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상금을 분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운의 티켓 소지자는 여전히 각각 4천만 달러의 엄청난 금액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2주 동안 폐쇄되는 시드니 동부 교외의 해변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틀베이 알고 계신가요? 시드니 동부에 위치한 작은 해변인데요. 이곳이 성면으로 오염됐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해는 없을지 걱정이 되네요. 성면은 2020년 8월 해변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후 랜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해변과 주변 바위에서 성면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00개 이상의 섬유성 시멘트 시트가 발견되어 오래된 건축 자재가 묻혀 있을 수도 있는 인근 게을굴리에서 오염의 지속적인 원인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는 4월 26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해변은 주말 동안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재개됩니다. 이 작업에는 토양 샘플을 추출하기 위해 45개의 테스트 구덩이를 파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부동산 소식입니다. 전국 대부분에서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 들으실 텐데요. 이는 대부분 단독주택이고요. 아파트 공급이 과잉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다고 하네요. 특히 해외 유학생과 외국인 임시체류자들의 영향이 큰 시드니와 멜번의 아파트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지난해 7.4% 상승한 반면 아파트 한 채의 중간 가격은 2.3% 상승에 그쳤습니다. 시드니와 멜번의 경우에는 0.2%와 0.9% 각각 올랐고요. 시드니의 세인트 레이나드와 체스우드, 크로이든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약 8%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멜번의 무니폰즈와 에스코베일은 이보다 더 떨어져서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의 구입을 추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입니다. 먼저 시드니부터 살펴볼까요? 시드니 요즘 참 춥죠. 내일 날씨부터 볼게요. 내일 날씨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씨를 보니까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맑고 구름 낀 날씨가 하루 걸러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루 걸러서 구름 끼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높은 최고 기온은요 23도에서 22도, 분포로 거의 비슷하겠네요. 이어서 다른 지역의 날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버라가 눈에 띄네요. 눈이 오는 표시죠. 최고 기온 18도고요. 최저 기온이 영하로 1도로 영하로도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역 춥겠죠. 멜번과 호바트인데요. 구름 끼고 이렇게 비 오는 날씨 이어지겠네요. 최고 기온은 멜번이 18도, 호바트는 16도 기록하겠습니다. 캔버라보다는 최저 기온이 높겠네요. 한편 애들레이드와 시드니, 퍼스, 그리고 브리즈번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시드니는 23도고요. 애들레이드는 그보다 좀 낮죠. 최고 기온이 20도까지 이제 올라갈 거고요. 퍼스와 브리즈번은 28도와 25도로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다윈, 저희 높은 곳에 있는 다윈은요. 최고 기온이 35도로 쨍쨍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a!